네, 멘토 컨설팅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고요.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 회장이라고 매우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네. 브릭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더니 이번에는 민트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뭐 멕시코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도 포함되는 것 같고요. 네. 자, 글로벌 증시의 신흥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지 향후 20년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20년 후가 아니라 우리는 당장 다음 달이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글로벌 증시의 흐름부터 한번 좀 쭉 짚어볼까요? 예,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세계 증시가 변화의 그 기류를 타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주 증시 동향에 여러분 색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색깔이 새파랬었는데, 어느덧 노란 은행나무의 그 단풍잎 같은 그런 색깔로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 테두리 색깔도 아주 파란색이었는데 이 색깔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1기로 보면은, 1과로 보면은요, 여러분 동트기 전의 아침에 그 색깔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도의 그 변화 기류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그 나스닥 지수가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고, 그 다음 그 아래 보면은 중국 증시가 오늘 내일 매수 신호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매수 신호가 임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약 3주 정도의 조정 이후에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그 요인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 조치, 유동성을 지금 풀고 있는데요. 그 유동성에 푸는 규모를 매월 850억 달러 정도에서 600억 달러 정도로 축소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시장의 이슈였습니다. 이것이 12월 정도로, 빠르면 12월 정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불안감이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 테이퍼링 이슈는 변동성의 이슈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거든. 윗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줄이기는 줄여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년 내내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그 내후년 정도까지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우상향형이고 변동성의 요인이 테이퍼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제닛 옐런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가 이 상원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강력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연준의 책무라면서 경기 회복세가 취약해 부양책을 중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고 시장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유동성 지표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던가요? 예, 그걸 이제 해석하는 것이 제가 조삼모사라는 그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앨런 의장이 그 발언한 것은 제가 방금 전에 그 코멘트 해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유동성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양은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앨런 의장이 한 것이고요. 시장은 앨런 효과라 그러는데 제가 앨런 효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동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파란색의 그 하향 방향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방향인데 이때가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거든요. 지난해 여름 이후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완연히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오른편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난 1개월 정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의 의미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채권 시장이 조금은 안정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여러분 오른편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기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채권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밖으로 기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향하겠느냐? 일부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오르려고 하고 있다. 즉 유동성의 전체 규모는 좀 줄어든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채권 시장에서 기어 나오는 유동성의 향배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동성 지표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미국 내부의 얘기고 미국 밖에까지를 다 감안해가지고 유동성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하는 것이거든요. 좌측 상단에 미국 달러화 지수 동향이 되겠습니다. 채널형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 1개월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단에 저항을 받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달러화가 오르다가 지금은 저항을 받고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편에 일본 엔화도 색깔이 같은 색입니다. 엔화가 약세 방향. 미국 달러화가 약하고 일본 엔화가 약하다. 즉 선진 쪽의 통화가 약하다는 얘기는 이머징 마켓과 유로존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노란색으로 이쪽은 조정 보이다가 다시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의 향배가 유동성의 향배가 G7 등등의 선진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향하고 있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지표가 그 용어가 되겠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아주 들쑥날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오른편에 빨갛게 화살표 방향으로 위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하고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물론 나스닥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를 두고 현지의 전문가들도 일단 애써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과열은 아니다. 네, 자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잘 나가는 뉴욕 증시, 동향부터 그리고 각 섹터의 특징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개별 기업도 많이 들려주셨고요. 한 번 더 점검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미국 증시를 보면은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지수는 잘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미국 시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는 오르면은 갑자기 오르고요. 떨어지면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걱정하는 정도인데 미국 시장은 워낙에 중간 기반이 튼튼하니까요. 별로 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수는 오르고 하는 경향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S&P 지수의 그 동향표를 보면은 오른 주식이라고는 엑선모빌밖에 안 보였거든요. 나머지 굵직한 종목들의 주가는 거의 1%도 오르지 않은 것이었는데 지수는 사상 최고치다. 그러니까 앨런 의장이 주식시장 안으로 들여다보면 별로 가열되는 것 같지가 않다.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폭등하는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한두 개 종목이 보일 정도 말 정도 하니까 아직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코멘트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그 동향을 보면은 오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누계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별 동향인데요. 위에 보면은 서비스 쪽, 우리로 보면은 백화점 소비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지난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50%는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오른 것이죠. 그 가운데 산업재라든지 헬스케어, 금융업종의 경우도 30%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 기술업종도 좀 덜 오른 것 같습니다만 역시 30% 이상입니다. 제일로 덜 오른 기초소재까지도 15% 정도 올랐거든요. 이 내린 업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그런 형태가 되겠죠. 미국은 1년 동안에 이 양적 완화 조치, 유동성을 정권시장에서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엑슨모빌을 통해서 미국 증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제가 그동안에는 주도주론으로 미국의 정치 사이클하고 연동되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이끈 것은 성장형 종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플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들 종목이 그동안에 참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 기초 소재나 산업재 쪽에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엑슨모빌 주가 동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종목이 지난주 말에 2% 이상 올랐는데요.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종목이 이 정도로 올랐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워렌 버핏이 이 종목을 샀습니다. 잘 안 사는 유형의 종목인데 워렌 버핏이 이 공룡 같은 기업의 종목을 샀다는 것이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 이 엑슨모빌은 사상 최대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이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런 유형이었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그 다음 애플이었고 지금은 구글이 그 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엑슨모빌은 좀 처져 있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차트를 띄워놓고 보니까 이 위치가 지금 사상 최고치 근방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왜 샀을까? 왜 이렇게 오를까? 주가는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의 상황을 대변한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엑슨모빌 6개월 정도 뒤에는 유가가 오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6개월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 아까 제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6개월 뒤에는 주가도 주가지만은 상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거기에 워렌 버핏이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행보는 6개월 뒤뿐만이 아니고 2년 정도에 해당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엑슨모빌이 이 정도로 오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우리 시장 전망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죠. 코스피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신호가 거의 임박했다. 오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폭을 여러분 신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는 황금분할선의 아래 위치가 1970포인트였는데 그 위치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황금분할선이 2060이었는데 거기서 저항을 받은 겁니다. 다음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 2060은 너무 가까운 거리고요. 그 위가 2150인데 앞으로의 한 사이클이 그 폭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주도하는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멘토 컨설팅 받아봤습니다. 벅셔리 씨의 강동진 대표가 월요일에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